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포사가들이 말을 한 거고, 과거에 재선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재선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계 입문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퇴하자마자 차기 대선 지지율 선두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도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따지자면 사퇴 이후 그의 두 번째 메시지인 셈인데요. 먼저 지난 3일 대구의 검찰청을 찾았던 당시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칸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두 번째 메시지 제가 한번 읽는 걸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쯤인가요?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윤 전 총장 말입니다. LH 사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고 이런 식이라면 청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또 있습니다. 예,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란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동훈 의원님, 네네. 메시지를 내면서 윤 전 총장이 강조한 건 LH와 공정인 것 같습니다. 공정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메시지죠. 부동산 문제는 모든 세대에 다 영향을 미치고 관심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 부동산 집값 급등, 그다음에 전월세 대란에서 2030 세대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 사기 어렵고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갑자기 LH 직원들이 투기 의혹이 나오니까 더 절망에 빠진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윤 총장이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예.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술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노천강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12,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두고 12,000명이 토론회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밤늦도록 토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의에 목마른 게 우리 청년 세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 겁니다. 예. 재미있는 거는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청년 세대 기자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낼 수 있는 메시지는 부패, 공정, 정의 이런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메시지를 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누가 들어도 윤 총장이 낼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냈다. 이 부분에 일단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네. 앞서 저희가 인용했던 세계일보 보도도 그렇고 며칠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부패 완판 비판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 이슈가 LH 사태니까 그렇죠.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데 그럼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야권의 대선 지지율 1위를 확고히 붙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은 윤석열 전 총장의 말 한마디, 입 한마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일보 나왔던 저 단독 인터뷰도 기자랑 통화가 돼가지고 몇 가지 물어본 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검찰총장 사퇴 이후의 행보를 보면 검찰총장 사퇴도 3일 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정치적인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사퇴까지 하는 막판에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는 우뚝 선 야권의 1위 주자로서 현안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민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또 책무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信할 때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자신의 독특한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공정, 그다음에 청년, 정의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그 조국 수사 때부터 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맷집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수사의 가장 기본 청년들이 같이 분노했던 게 바로 입시비리 아닙니까? 네. 입시비리만큼 사람들한테 공정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LH 사태도 청년들의 분통을 대변하면서 이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자기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발신하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공정이라는 뭐 본인이 그 사퇴의 변으로 밝혔던 얘기 중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해서 앞으로 본인 메시지를 더 확장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정치인 윤석열의 자산은 뭡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가 탄압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정이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기의 가장 큰 이미지인 공정의 가치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정권에 나를 세우고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치인의 훨씬 더 많은 이제 자산들이 만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지도자로서 해야 될 게 외교도 있고 뭐 경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욱 교수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윤 전 총장의 목소리가 빠르게 그리고 좀 크게 들리는 것도 같은데 여기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메시지 정치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그 이후에 들려온 얘기는 3, 4월 중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는 계획이 없고 당분간 칩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총장의 측근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좀 상당히 정무 감각이 뛰어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보궐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가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 혼란이나 실수를 줄 수 있는 거고 저희 그 남아있는 윤 총장의 이미지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마 공정, 정의, 상식 이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기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본인 스스로가 자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본인이 사퇴를 선언한 순간 저는 정치 선언을 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보궐선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죠.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판단하지 못했던 중도층 스스로가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은 영향력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이 결과물들은 나중에 4월 7일 날 선거 결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4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야권이 승리했을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 총장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벌어지거나 또 만약에 여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윤 전 총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도한 메시지를 제기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오히려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3, 4월 중에는 중요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슈에만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마 다 알아서 좀 잘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 화면 보면 또 한 문장 더 있네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저술 작업을 돌입할 수 있다. 지금 워낙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좀 전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도 김종욱 교수님 말처럼 SNS 활동을 했으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실도 있고 득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는 검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뒀으니까 이제 검찰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라는 게 검찰 부정부패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검찰 다 대선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국가 경영 능력과 시대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려면 SNS나 저수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라든가 이재명 지사도 그랬습니다만 아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저수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검찰 말고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거 말고 국가를 경영할 어떤 마인드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서를 작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그 윤 전 총장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요? 중국의 그 법가 사상가 한비자가 쓴 책 한비자에 보면은 예. 세난편이라고 있는데 세난이라는 건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긴 얘기지만 딱 결론을 얘기하면은 일은 굉장히 은밀하게 해야 되고 중간에 말이 새 나가면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정중동 밑에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정과 부패, 정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죠. 지금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외교안보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다. 조금 뜬금없죠. 그건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내야지 마땅한 메시지가 되고 경제에 대해서 뭐 메시지를 낸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가 내면은 그럴 때도. 그래서 책을 쓰는 겁니다. 책에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도 정리되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재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오늘처럼 이런 세계일보 인터뷰처럼 이렇게 하나씩 뭔가 정치권에 이런 식으로 연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SNS라는 게 그 사용자들은 압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건지 참모가 쓴 건지. 근데 참모가 대신 쓰는 SNS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예. 지금까지 그 윤석열 총장이 해온 소통 방법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공정과 정의의 메시지 정도를 내려면은 기자와의 통화나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직접 소통을 위해서 SNS를 바로 시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위험 부담이 좀 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LH 사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힌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대구를 찾았던 윤 전 총장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5년 만에 봤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3시간 정도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나 여기 정이 많이 뒀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부터 내고 싸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에서 어디서 말씀하신 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얘기를 하기 전에 김종욱 교수님, 지금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건은 이제 3번째 알려진 여론조사입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토일 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에도 윤 전 총장이 29%, 이재명 지사 2위. 일단 여기서도 또 한 번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5% 정도 급등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급등한다라고 하는 건 불안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급등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인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구조적일지 일시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조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상황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윤 전 총장 개인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들은 관망하던 보수 유권자층이 완전히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다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경우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보수 지지층이든 또 하나는 이게 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관망하고 있다고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던 중도층 같은 경우인데 특히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이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부터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런 상황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여권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의 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성정치의 실패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여권의 핵심은 뭐냐면 여권은 전통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이라고 하는 라인들의 서부 라인이 강세였습니다. 근데 이 서부 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권에게 상당히 치명타고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야권은 지금 무주공산인데요. 후보가 없어요.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이 장기적인 상황을 간다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고 제3지대의 길로 갔을 때
소위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장기 침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급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성정치의 실패를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 실패 상황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여야 모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지지율은 오차범위 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요. 근데 김구식 교수님, 네. 저와 같이 뽑을 얘기는 이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일부는 원래 보수 심장이라고 TK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게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사퇴 직전에 대구를 방문한 것도 상당한 정치적인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퇴를 하자마자 야권 대표주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범여를 포괄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TK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거의 50% 이상이라는 과반을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김 교수가 말씀했던 보수 유권자, 특히 반문 정서가 가장 그래도 높은 데가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반문 정서가 가장 높은 야권의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마음 둘 후보가 없었습니다. 야권은 존재하는데 야권 후보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에게 마음 둘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마음을 줄 사람이 찾아졌다는 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오뚜기 인생이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TK는 또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빚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지지도와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TK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넘어야 될 산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를 갔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결과 대구에서 같은 안동 출신인 이재명 지사와 대구를 지역구로 현재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를 훌쩍 뛰어넘어서 과반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구 경북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가 마음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고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각을 세워서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야권의 대표주자로는 윤석열에게 몰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결집이 보여지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받아서 그대로 이수근 변호사님께 질문 들어볼게요. 윤 전 총장이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 정말 보수 심장이 윤 전 총장에게 마음을 열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말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적폐청산하자고 해서 수사해서 교도소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도 TK 정서에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TK 지역에서 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검찰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실은 조국 전 장관도 잠재적인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권에서 멀어지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또 울산 원전 사건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수사들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서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계속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폭락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K 지지율 윤 전 총장의 얘기까지 하나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의 급부상에 여권의 차기 주자들도 앞다퉈서 조금씩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면은 이재명 지사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 고향이 TK 안동이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윤 전 총장의 지금 메시지가 만약에 먹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든 정세균 총리든 이낙연 대표의 견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TK 관련해서 과연 그 TK가 마음 편하게 그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아직도 다 해소는 안 됐을 텐데 이미 사실 해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대구고검 대구지검을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방문했을 때 가장 나와서 그 영접한 분이 누구죠? 대구시장입니다. 대구 민심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죠? 아마 대구시장일 겁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권영진 시장이 나갔고 그게 상징적으로 지금 TK가 윤 총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TK에서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TK의 지금 정서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박 대통령 인간적으로 안 됐다. 앞으로도 뭐 감옥에 있든 나오든 인간적으로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표를 주긴 어렵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기 마감하고 새로운 정치를 대구에서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게 대체적인 그 대구의 여론이고 그걸 받아서 권영진 그 지금 사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간 뭐 1번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선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동희 의원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합니다만 권 시장의 저 행보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 행보는 아닐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 행보인데 정치인은 늘 자기의 지지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영진 시장이 다음에 대구시장에 나가든 아니면 대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치를 하든 유권자들과 동떨어져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목소리, 과거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건 호사가들이 말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재선 비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재선 비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우리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혹은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다. 사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칭찬 일색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론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에 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만 제1야당이 대선 주자가 없는 제1야당이 되면 사실은 대표부터 시작해서 제1야당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생각하면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는 것.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 승리하고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듯한 훨씬 더 큰 의미의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김종인 위원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변화 혁신을 전제로 했을 때 내년 정권 개최를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류해서 새로운 야권의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하겠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야기는 제3지도로는 또 안철수 대표와의 또 이 경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서울시장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 측도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이나 접촉 등등을 언론에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가까운 듯한 뉘앙스를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김종인 대표는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3지대에서 성공한 예가 없고 야당이라고 하는 당세를 등에 업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민주당과 정당 지지대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25에서 30% 정도의 고정된 야당의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1야당의 지지세를 등에 업은 결국 대선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와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 단일화에서도 그쪽에 윤석열이 뺏길 수는 없다는 전술적 계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근데 저 조영 원내대표의 말 가운데 그렇다고 윤 전 총장이 그 친문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의미심장해서 김종욱 교수님. 결국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반문 뭉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 언젠가는 입당하는 게 본인 정치적 행보에는 좀 더 유리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총장 사퇴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대 결단을 하는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본인이 자기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3지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3지대를 맹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죠. 나갈 길이 없는 맹지니까 그 맹지에서 다른 곳과 연결된 곳과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윤 총장이 판단한다면 본인이 맹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당하고는 합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다른 정당과 결합하지 않은 방식이 개화제라고 생각한다면 탁 트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다른 정당과 연합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명분들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4월이든 5월이든 뭐 당장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가장 중대한 결정은 그때 있을 거다.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야권의 정계 개편의 중심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야권 정당들을 만드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개념으로 3자 필승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좌우 극단 정치를 배제하고 소위 중도와 상식의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은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소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그 비판을 토해내는 창구로서 윤석열 총장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의 이후에 윤 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로 계속 연동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맹지로 볼지 개활지로 볼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관련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얘기까지 오늘 뭐 따지자면 두 번째 메시지까지 낸 윤석열 전 총장 이슈가 첫 번째였습니다.